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도 새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기능성 화장품 시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화장품 표시 광고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고시에는 인체 첩보 시험, 1차 피부 자극 시험과 같은 여러 독성 시험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물론 여기서 시험의 고시의 본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시험에 출제되기 좋은 부분은 역시 별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시험과 관련해서 이 빨간 네모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점막 자극 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어떤 게 옳을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안점막 자극성을 평가하기에 적정한 농도를 설정하며 투여 용량은 0.1mg 또는 0.1g 고체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게 틀렸을까요?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안점막 자극 시험의 경우 시험 동물은 기니픽이 아니라 백색 토끼입니다. 그리고 세척군 또는 비세척군당 4마리의 동물로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3마리의 동물로 시험을 합니다. 약물 투여 후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후 눈을 관찰한다가 아니고요. 1시간, 그리고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 눈을 관찰한다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중법이 아니라 드레이즈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내용들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겠죠. 다음은 이 아래의 시험 방법과 관련해서요. 이 시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점막 자극 시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3번 시험 방법은요. 피부 감작성 시험법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안점막 자극 시험 방법입니다. 5번은 아까 그 빨간색 네모 안에 없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이 드레이즈 방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안점막 자극 시험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 1번, 2번, 4번 역시도 안점막 자극 시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시험, 하나의 독성 시험법을 하는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앞에 피부 감작성 시험, 광독성 시험, 이런 안점막 시험 등을 나열하고 그 옆에 이렇게 드레이즈 방법과 같이 시험 방법들을 나열한 뒤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법들 역시도 잘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고시에 나와 있는 별표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들은요. 화장품 표시 광고 준수사항입니다. 이 준수사항과 관련된 부분도 시험에 출제되기가 쉽겠죠.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대화문과 함께 준수사항을 잘 지킨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준수사항 가운데 오늘은 표시 광고 준수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저희 강의 중 거의 마지막 부분에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겠어요? 우리가 표시 광고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외국과의 기술 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 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나머지 1, 2, 3, 5번은 틀린 표현인데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번입니다.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가 틀린 부분이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하면 안 되겠죠. 2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사실이라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사실이라면이 아니라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이든 아니든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주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 광고하여야 한다. 주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 표시 광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틀렸을까요? 저속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틀렸죠? 불쾌감이 아니라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 의미가 비슷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의 근거는 고시가 되기 때문에 고시와 다르다면 이 부분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잘 익혀두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또 3가지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내용이 많이 어려우셨나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아마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찍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시면서 너무 시험 문제를 푸시면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출 예상 문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랩쌤과 함께 살펴보실 거예요. 이 시험 예상 문제이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도 이 문제들을 직접 만들어 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이 고시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라고 상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이회 시험 정말 궁금하네. 어디 가서 물어보지? 2회 합격자들에게.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